안녕, 캣츠 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그동안 온 세상이 카니의 아내 비앙카 센소리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을 정말 많이 해왔잖아. 카니가 아내를 순회시켰다.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다. 심지어 비앙카가 지금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지. 그런데 올해 2월 6일 비앙카 센소리가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입을 열었어. 베네티 페어랑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였지. 재밌는 건 비앙카의 인터뷰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다는 점이야. 본인의 아트쇼 때문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베네티 페어랑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해. 남편인 카니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비앙카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하려고 일부러 카메라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대. 비앙카는 이번에 처음으로 카니와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결혼 전 일반인이던 시절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지난 3년 동안 비앙카를 보면서 다들 걱정 꽤나 했었잖아. 하우두유도가 훤히 비치는 시스루 이상이나 엉덩이 골이 다 드러나는 타이즈, 심지어 쿠션 하나로 앞만 가리고 다니던 그 난해한 패션들 때문에 말이야. 다들 이건 100% 카니가 시킨 거다. 비앙카는 지금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라며 수근거렸지. 그런데 비앙카가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시선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어. 기자가 서울에서 비앙카 센소리를 처음 마주친 날 역시나 비앙카의 패션은 충격적이었대. 속옷도 안 입고 가슴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보디수트를 입은 채로 유교의 나라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어제 입었던 그 적나라한 옷차림을 언급하자 비앙카는 이렇게 대답했어. 그건 나한테 나체가 아니에요. 이 정도 노출은 비앙카 기준에선 버증축에도 못 낀다는 거지. 비앙카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봤던 그 파격적인 행보들은 단순한 노출증이나 남편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어. 바로 바이오팝이라고 불리는 무려 7년짜리 거대 퍼포먼스 아트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거야. 비앙카 센소리는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어. 나는 나체에 대해 명백한 집착이 있었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비앙카는 자신이 어디서나 벌거벗고 있다고 강조했어. 심지어 한국에서 이 바이오팝 기획회의를 할 때도 사탕끈으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참석했을 정도래. 비앙카는 이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어. 본인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줬다면서 자신의 예술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했지. 나는 네 예술을 살아요. 보통 예술가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잖아. 하지만 비앙카는 자기 몸이랑 일상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기는 거야. 또한 비앙카는 자신이 카니한테 조종당한다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 절대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카니랑 의상을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었지. 만약 당신이 지아니 베르사체랑 결혼했다면 그가 당신한테 드레스 같은 걸 주지 않겠어요? 이 말인즉슨 카니가 명령하고 비앙카가 복종한 게 아니라 두 명의 아티스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협업이었다는 거야. 워너비리도 비앙카 하면 생각나는 몇몇 노출 에피소드가 있을 거야. 비앙카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도 아주 쿨하게 털어놓았어. 2023년 8월 이탈리아의 수상 택시 안에서 카니는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배 뒤쪽에 앉아있고 비앙카는 그 앞에서 묘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찍혔었지. 누가 봐도 공공장소에선 부적절한 포즈였기에 전 세계가 공연 음란죄라며 난리가 났었잖아. 인터뷰어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냐고 물으니까 비앙카가 대뜸 이렇게 되물었대. 아, 제가 보트에서 땅콩할기를 했다는 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카니는 그저 배 뒤쪽에 앉아있었고 저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앙카가 내민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어. 당시 그 좁은 보트에 치니모가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야. 비앙카는 당시 심정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어. 처음으로 정말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볼까봐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성장한 지금은 아니요, 이젠 신경 안 써요. 참고로 비앙카의 아빠인 네오 센소리는 비앙카가 태어나기 전 소지랑 총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아주 무서운 분이셔. 야오웨이, 당시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 보트를 빌려준 업체 측은 성명서까지 냈었거든.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느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봤고 동승자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더더욱 몰랐다고 해명했지. 그러면서 만약 알았다면 즉시 배를 세우고 신고했을 것이라며 카니랑 비앙카 부부를 영구 탑승 금지시켜버렸어. 게다가 이 일이 단순히 망신살로 끝난 게 아니야. 베니스 경찰 당국도 이 사건을 공공음란죄 혐의로 조사했었지.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 레드카페 기억나? 비앙카가 알몸이 훤히 비치는 벌거숭이 임금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일 말이야. 비앙카는 사실 이 퍼포먼스를 자신의 누드 프로젝트의 클라이맥스로 만들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 카니에 그리고 아티스트 바네사 비크로프트와 함께 영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미 시상식 며칠 전 우연히 배우들이 등이 파진 드레스를 고정할 때 입는 투명 원단을 발견한 거야. 결국 이 패션으로 수년에 걸친 누드 퍼포먼스가 완성된 거지. 비앙카는 본인의 노출을 두고 동의한 건지 아니면 카니가 조종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캐티즌들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어. 저는 정말 신경 안 써요. 전 항상 그냥 생각해요. 언젠간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으면 많은 거고. 내 잠재력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앙카는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성이기도 했어. 침묵이랑 노출로 전 세계의 관심을 싹 다 끌어모은 거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고 싶지 않지만 역사상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나체 때문이었다면 많은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신비함이 여전히 힘을 가진다는 걸 증명해요.
비앙카가 칸예의 브랜드 이지의 건축 책임자로 입사하게 된 과정도 이번에 처음 밝혀졌어. 보통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앙카가 채용된 건 캐스타그램을 통해서였대. 칸예가 비앙카의 캐스타그램을 보고 매니저를 통해 연락을 취했거든. 이때 칸예가 보고 반한 건 비앙카의 외모나 비키니 사진이 아니었어. 외계인 비율의 디지털 마스크를 쓴 기괴하고 예술적인 작업물을 보고 감각이 통한다고 느꼈다나 봐. 참고로 비앙카는 그냥 모델이 아니라 호주 명문 멜버른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인재야. 지속 가능한 주택을 연구하러 마닐라로 유학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본업에 진심이었지. 칸예의 눈에 띄기 전까지는 평범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했다고 해. мя우웨이. 그렇게 연락이 닿은 두 사람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스위스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비앙카는 곧바로 채용됐어. 그런데 여기서 시점이 좀 묘해. 두 사람이 만나서 일을 시작하고 호감을 키운 게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인데 이때는 칸예가 킴 카다시안이랑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거든. 실제로 비앙카는 인터뷰에서 킴 카다시안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1년 2월쯤에 우리의 로맨스가 시작됐다고 밝혔어. 결국 타임라인을 맞춰보면 칸예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비앙카에게 연락을 했고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이나 혹은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말이 돼. 비앙카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일하면서 계속 붙어 있었고 너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어. 그러면서 유명세를 얻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덧붙였지. 하지만 사랑으로 버티기엔 칸예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잖아. 나치 발언에 온갖 기행까지. 비앙카도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놀라운 건 비앙카 본인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비앙카는 한 약물에 의존해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었고 감정 조절이 완전히 고장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시한폭탄처럼 폭발하곤 했대. 비앙카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내 불행의 원인을 자꾸 남 탓으로 돌렸다고 고백했어. 이때 칸예가 비앙카의 재활 비용을 전액 지원해줬어. 비앙카는 당신이 사준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며 고마워했대. 비앙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나니 무너져가는 남편이 보였겠지. 그래서 비앙카는 칸예에게도 치료를 강력하게 권했고 결국 칸예도 스위스에 있는 재활시설로 제발로 들어갔어. 비앙카는 이 과정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어. 서로가 서로를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쳐가던 서로를 붙잡고 늪에서 건져 올려준 셈이야. 그렇다면 이 파격적인 커플은 집에서 뭐하고 놀까? 두 사람은 운동하는 걸 싫어해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을 하거나 B급 영화를 찾아보며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 비앙카는 칸예가 아빠로서도 최고라고 칭찬했어. 최근 타블로이드지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잖아. 칸예가 킴 카다시안과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이들을 몇 달 동안이나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이야. 하지만 비앙카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 그 증거로 비앙카는 LA에서 있었던 베니티 페어 화보 촬영 당시의 일화를 공개했어. 그날 칸예는 비앙카의 화보 촬영장에 응원차 같이 왔다가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떴었거든. 알고 보니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러 먼저 돌아간 거였대. 실제로 비앙카가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칸예는 이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비앙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 아이들을 방치하기는커녕 촬영장 스케줄까지 쪼개서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던 거지. 비앙카는 칸예를 두고 정말 끝내주는 아빠라고 표현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면서 말이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하나 공개했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놀러왔을 때 칸예가 방 전체를 거품으로 가득 채워버렸대. 비앙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귀여운 꼬맹이들이 노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다며 흐뭇해했다고 해. 이번 인터뷰에서 비앙카는 언젠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전했어. 하지만 그녀가 출산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바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짊어져야 할 유명세 때문이야. 아이는 잔시대 금수저 배경에 대해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비앙카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소비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어. 타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전 세계에 노출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미지가 소비되는 건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미성년자 초상권법이 엄격한 나라로 이민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나 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워너비들은 비앙카가 말하는 예술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엑소엑소 가시캣.